정년을 앞둔 홍콩 호텔 도어맨에게 날아온 해고 통보. 그리고 그가 우연히 배운 한글이 인생을 뒤바꾼 기적의 순간.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홍콩 노신사의 인생에 선물한 충격적 반전. 그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칭하오입니다. 올해 65, 홍콩 그랜드 오리엔탈 호텔에서 도어맨으로 40년을 일해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정성껏 다림질한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깃을 바로잡으며 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딱 한 달만 더 그러면 은퇴야. 저는 이 호텔에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학비도 마련했으며 아내의 병원비도 꾸준히 감당해왔습니다. 아침마다 이 화려한 유니폼을 입는 것이 제 자존심이었지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보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옆자리의 신문을 흘깃보니 한국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저희 호텔은 한국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경제가 좋아진 한국인들이 홍콩 여행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적힌 한글이라는 문자가 참 특이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의 조합이 어쩐지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제자리를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국적의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가장 마음이 편했던 손님은 중국어나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모르니 그 밖의 손님들께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어 항상 아쉬웠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오시는 한국 손님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신데 간단한 인사말조차 통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여권이나 짐에 적힌 한글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출입국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며 이 글자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아침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체크인을 하는데 어린 딸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전혀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딸아이가 한글로 안녕하세요라고 썼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평생 이 호텔에서 일하며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언어로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득 은퇴 전 마지막 한 달, 뭔가 특별한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호텔 로비를 지나던 중 유명한 한국 사업가 김 회장님이 투숙객 명단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저희 호텔의 단골이셨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그분의 도착 시간과 선호하는 서비스를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회장님의 차량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문을 열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뭔가 다른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짧게라도 인사를 건네보고 싶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시며 저를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침에 그 어린 소녀가 보여준 종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발음이 엉망이었겠지만 처음으로 시도해본 한국어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김 회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어오며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김 회장님은 제 서툰 한국어 인사에 크게 놀라시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40년간 그분을 모셔왔지만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리우 씨, 홍콩에서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인사네요. 정말 기쁩니다. 이 책으로 더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 회장님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부지배인 왕 씨였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 출신으로 1년 전 호텔에 부임한 이후 저를 포함한 나이든 직원들을 구식 서비스의 상징이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왕 부지배인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님께 인사했지만
제게는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 회장님이 떠나자마자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리우 씨, 다음 달이면 은퇴지요? 그런데 무슨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십니까? 그 나이에. 호텔은 젊고 활기찬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다국어를 구사하는 젊은 인재들이 우리의 미래죠. 왕 부지베인의 말은 겉으로는 조언 같았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짓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40년 근무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지하철, 작은 시장,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달 후면 이 일상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메이가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5년째 고생하는 아내는 매달 상당한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이번 달 병원비 청구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 가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살배기 손자의 웃는 얼굴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김 회장님이 주신 한국어 책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한글 자모음표가 나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처음 보는 이 글자들이 왠지 정겨웠습니다. 책 앞부분에는 한글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장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글자라. 평생 복잡한 한자와 씨름해온 제게 이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놀라운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책에 실린 자음 도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평생 외워야 했던 수천 개의 한자와 달리 이 단순한 모양들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작은 한국어 책이 마음의 작은 불빛을 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의 병원 진료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김 회장님이 주신 한국어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 24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평생 수천 개의 한자를 공부해도 여전히 신문을 읽기 어려운 제게 이 단순한 체계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우연히 한국인 의사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홍콩대학교 병원에서 온 교환 의사로 아내를 담당하게 된 전문의였습니다. 제 손에 든 한국어 책을 보시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진료 후 짬을 내어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열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깊은 철학과 과학적 원리가 담긴 걸작입니다. 특히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설명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한자가 상형 문자로 시작해 복잡해진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니 경이로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역 간판과 상점 이름들을 보며 한글로는 어떻게 표현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책상에 앉아 조심스레 첫 한글 자모음을 따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아침마다 30분씩 한글 연습을 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몰래 책을 꺼내 복습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시간이 마치 어둡고 긴 터널 끝에 작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불안감 속에서도 이 새로운 배움이 저에게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주말에 아들 마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은퇴하면 손주를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한국어예요? 그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손주를 돌봐주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는 노년의 삶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떠나고 아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한글 연습장을 가져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저는 묵묵한 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한글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회화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과학적인 문자가 500년이 지난 지금 은퇴를 앞둔 홍콩의 한 노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글 공부는 제게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문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를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서툴러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호텔에서도 가끔 한국인 손님들께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놀라워하는 표정과 환한 미소가 제게는 큰 보상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제 서툰 한국어에 박수를 치며 좋아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호텔의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방문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체크인하는 동안 저는 습관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반가워하며 질문을 건넸고 저는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중국인이 왜 한국어를 쓰나? 자기 정체성도 모르는 늙은이. 그가 중국어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미소를 유지하며 중국어로 정중히 응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곧 호텔 경영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왕 부지베인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상대로 불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리우 씨, 오늘 아침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 대표단 앞에서 외국어를 사용해 불편함을 줬다는군요. 이런 행동은 호텔의 이미지에 손상을 줍니다. 왕 부지베이는 제 한글 공부를 알고 있었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원래 한 달 후 은퇴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회사에서는 조기 은퇴를 제안합니다. 물론 정당한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땅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근무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황금색 유니폼을 마지막으로 벗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해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물기를 닦으며 문득 책상 위에 한글 교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깟 공부가 뭐라고. 40년 경력을 망쳐버렸어. 한참을 그렇게 분노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내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집만 들어주다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건데 왜 포기하려 해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창밖으로 홍콩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을까요?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주었고 조용히 웃으며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은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침 태극권을 수련하는 노인들, 새를 키우는 어르신들, 손주와 놀아주는 할머니들. 평소 바쁜 일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데 문득 한글 책을 가져왔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퇴직 소식을 들으셨다며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져 수락했습니다. 저녁에 약속 장소인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 정문을 들어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마주치지 않길 바라며 서둘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제가 도착하자 반갑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조심스레 제 상황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엔 간단히 대답하려 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글 공부가 퇴직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갑자기 레스토랑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노인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노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노인은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서툰 한국어였지만 노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가슴을 가리키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한국어와 바디랭귀지로 그가 심장약을 복용 중인지 언제 마지막으로 약을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의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 빠르게 호텔 의무실과 119에 전달했습니다. 응급의료팀이 도착하고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호텔 총지배인 테일러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우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한국어가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왕 부지배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테일러 총지배인은 저를 따로 불러 자리에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우 씨, 당신이 배우는 한국어가 실제로 우리 호텔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당신의 퇴직 처리는 아직 최종 결제가 나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움텄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가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직원이 아닌 손님처럼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몇몇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궁금증과 걱정이 익혔습니다. 테일러 총지배인의 사무실은 호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평소 거의 올라가 본 적 없는 곳이라 긴장됐습니다. 비서는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안에는 테일러 총지배인뿐 아니라 김 회장님도 앉아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젯밤 쓰러졌던 한국인 노신사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도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테일러 총지배인은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인 VIP 게스트 리에종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주 3일 근무에 기존보다 높은 급여,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쌓아온 40년의 호텔 지식과 한국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었습니다. 리우 씨, 우리 호텔은 최근 한국인 고객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은퇴 걱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책을 맡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과연 업무에 충분할까요? 왕 부지배인의 방해와 중국 본토. 고객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새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테일러 총지배인은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김 회장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이 새로운 직책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젯밤 쓰러졌던 노신사의 아들은 서울에서 유명한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게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로비를 지나는데 문득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퇴직한 늙은 도어맨이었는데 오늘은 호텔의 새로운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두렵지만 기대감도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아내의 약값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도서관에 들러 한국 관련 책들을 빌렸습니다. 한글 학습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을 펼쳐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이 문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수천 년 전통을 뒤흔든 세종대왕의 용기가 놀라웠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나도 내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보자. 이제 제게는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새 직책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최대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워야 했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켰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로운 직책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니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출입구가 아닌 정문으로 들어가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테일러 총지배인은 저를 위해 로비 한쪽에 작은 데스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국인 VIP 서비스라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업무는 호텔에 자주 묵는 한국인 고객 명단을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호사항과 특별 요청사항을 정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홍콩의 숨은 명소들을 한글로 소개하는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서툰 한글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오후에는 첫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부부들이 중심인 골프 동호회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리자 무척 놀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홍콩 체류 일정에 대해 의논하는 동안 제가 추천한 현지인만 아는 오래된 차 전문점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 부지배인은 제가 정식 직원으로 복귀한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은근히 제 업무를 방해했고 한국인 고객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않거나 제 데스크 위치를 구석진 곳으로 옮기려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중견 여행사 지점장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3개월간 주 2회씩 관광객 단체를 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왕 부지배인은 저를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서비스하려 했습니다. 그는 영어에 능통했고 자신의 젊고 세련된 이미지가 호텔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행사 지점장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알아보시고는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제가 응급 상황에서 도왔던 노신사의 사촌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왕 부지배인의 안내를 정중히 거절하며 리우 씨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왕 부지배인의 체면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 데스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리우 씨,
한국어 몇 마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고객 서비스를 위해 배워야겠더군요. 이 요청은 제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가족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아들 마오가 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손자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글 교재를 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들 마오는 처음으로 제 새로운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한글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지,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에게 기본 한글 자모음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에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 관광객 환영 이벤트에서는 제가 특별히 인사말을 부탁받았습니다. 짧지만 정성을 담아 한국어로 환영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서툰 발음이었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테일러 총지배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리우 씨, 당신은 우리 호텔의 숨겨진 보석이었군요. 단순한 도어맨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대사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원래 은퇴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특별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황금 유니폼 대신 호텔 VIP 리에종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료들과 단골 한국인 고객들이 모여 작은 축하 행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테일러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와 호텔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40년간의 헌신과 새로운 직책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치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왕 부지배인도 나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의 적대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한글로 제 이름이 새겨진 고급 명함이었습니다. 리우칭하오 마이너스 한국인 고객 서비스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카드를 받는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가 실감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세종대왕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새 빛을 주셔서. 축하 행사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제 일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 3일 근무 덕분에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녀의 병원 방문에도 항상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값과 병원비 걱정 없이 아내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말에는 아들 가족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손자는 저와 함께 한글 공부하는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제 손자와 저는 특별한 유대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한글을 통해 한국 아이돌 가수의 노래 가사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손자 덕분에 현대 한국 문화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시를 번역하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발견하는 기쁨이 컸습니다. 호텔의 다른 시니어 직원들도 제 변화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몇몇 동료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었던 회계부 직원, 사진 취미를 발전시키고 싶었던 보안, 담당 직원 등 모두가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가집시다. 65세에 시작한 한글 공부는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외국어 학습을 넘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직업,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황혼기에 찾아온 이 변화는 제게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변화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로 인생 이막을 연 은퇴를 앞둔 홍콩 도어맨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